되게 오래된 차, 관제인이 이제 공매를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환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타세요 하고 하기도 해요. 이것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든지 좀 그런 이유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안 팔고 싶다는 이런 뭔가 막연한 이유는 안 되고, 파산을 하면은 네. 그야말로 파산이잖아요. 그러면은 파산을 하면은 네.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회생이랑 조금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또 파산 채무자들도 궁금해하는 게 차가 유지가 되냐라는 걸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파산 채무자들은 소득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회생 채무자들은 그래도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담보 채무를 계속 부담을 하면서 차량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할부금 납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라 뭐 누가 낼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지 그 차량 유지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유지는 할 수 있어요. 폐산을 한다고 해서 그 담보채권자가 차량을 공매 처분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은 차량을 환가했을 때 재산이 좀 일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차량에 근저당이 2,500만 원이 걸려 있다. 그러면 500만 원 일단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관제인의 어떤 그 재량이긴 한데 차량을 좀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좀 뭔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은 보험이 되게 많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한 뭐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하면, 아니 당신은 지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뭐 보험을 왜 이렇게 많이 유지하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의심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정말 소득이 없는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그 차량을 처분하도록 좀 안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차량을 처분하고 남은 대금은 파산 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산 재단을 구성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재단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던 그 면제 재산이라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분도 살아야 되니까 법적으로 일부 보장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이 6개월치의 생활비인 1,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분하고 내 손에 딱 쥔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은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채무자들은 차를 처분해가지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남기는 채무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또 반대편에 가장 많은 분들이 되게 오래된 차. 근데 이제 그런 차들은 또 나한테는 굉장히 필요한데 법원 입장에서도 재산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하냐면 SK 그 엔카 시세로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방법은 100만 원을 내라 이렇게 하는 이제 관제인도 있고, 내가 100만 원의 도저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거 차량 공매 처분하세요 하고 이제 이거를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관제인이 이제 공매를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환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타세요 하고 하기도 해요. 아, 그냥 재산으로 안 잡고. 네. 왜냐면 없으니까 환가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관제인이 평가해가지고 네. 그 차 팔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변호사님이 그 관제인을 설득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거나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차량이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사실은 환가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왜 이분이 차량이 단순 사치품이나 편의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재화다라는 것들을 좀 설득을 해서 재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은 좀 있죠. 뭐 이를테면 이것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든지 좀 그런 이유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설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안 팔고 싶다는 이런 뭔가 막연한 이유는 안 되고. 근데 생계라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회생은 말하기가 쉽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파산은 돈을 파산도 벌 돼요. 능력이 그게 되나요? 네, 파산은 최다 생계비 미만으로 버는 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소득은 소득이니까. 그리고 이제 관제인이 차를 못 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절차는 환가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처분을 해야 어쨌든 재산이 나오니까 자꾸 이걸 처분하라고 하는 거고, 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 좀 이분의 어떤 미래 이익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차량을 처분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파산을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이제 이 가게가 그 차량을 유지하면서도 파산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관제인이 오케이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회생도 리스료나 할부금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엎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 많이 부담을 하면서 파산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뭐 이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파산을 할 때 차량이 그렇게 비싼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거의 없고, 보통은 근저당이 걸려있는 차량,
근저당이 없지만 환가되면 굉장히 낮은 차량, 거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느 경우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의 소유 자체로 파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면책 과정에서 재산으로 잡히고 안 잡히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환가를 해가지고 뭐 채권자에게 나눠주거나, 또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그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거나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